이렇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아주 힘든 시기에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고심하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우리의 단군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으셨던 분들, 조소왕, 안재홍 두 분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그때 중요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구 선생하고 정인보 선생님이십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의사들의 유해를 봉안하는 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해 봉안해서 이제 그 효창원에 안장할 때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유해 다 모시고 와서 안장하는 그날 사진이에요. 효창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구 선생님, 정인보 선생님입니다. 이 정인보 선생님하고 김구 선생님은 이 홍익인간 이념을 민족 통합의 윤리적인 지침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 계단 올라오다 보면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에게도 행복을 주겠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단군의 이념이 구현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김구 선생님도 하셨고, 또 이 정인보 선생님은 5대 국경일 노래 중에 4개의 가사를 쓰신 분이야. 정인보 선생님. 하나, 한글날 노래만 다른 분이 쓰셨어. 그분은 누가 썼을까? 한글이니까 최연배 선생님이 쓰셨어요. 최연배 선생님이 거기는 작사를 하시고, 나머지 개천절, 제헌절, 광복절, 3.1절 가사는 다 정인보 작사야. 그 중에서 제헌절 노래에 이 홍익인간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단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아까 봤죠? 운사, 우사, 풍사. 비구름 바람이잖아. 그걸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의 저 인간을 도우러 내려오셨잖아. 홍익인간 하러. 360날 남은 일이, 아까 360일 했잖아. 하늘 뜻 그대로였다. 3천만 한결같이 지키려냐 기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제 알고 보니까 가사가 다 그 얘기인 거야.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인 거예요. 고조선조. 다음으로는 이제 완전히 우리 그 교육법에 홍익인간 이념이 제정이 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뭐냐면 1945년에 조선교육심의회라고 만들어졌어요. 이 당시는 이제 미군정하죠. 미군정하에 조선교육심의회가 꾸려졌는데 그 안에서 교육이념 분과에 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다가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이념으로 해야 되냐.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건국이념과 거의 같아지는데 어떤 이념으로 할까. 뭐였어? 뭐 조선시대에는 뭐 유교였었겠죠. 그쵸? 막 유교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했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어. 그리고 임시정부의 강령과도 계속 이어지고 일맥상통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1949년에 교육법 제1조의 교육 이념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문교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이 안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다 같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로 시작하는 요 교육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이게 나와죠. 나와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나라와 인류 공영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해서 교육법 1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기본법 2조에 이게 올라가 있어서 조금 말이 더 늘어났어. 더 늘어나고 뭐 이거 공민 이런 말 빠지고 이제 조금씩 달라져서 우리 그 국경일 수업할 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백낙준이 친일인명사전에 있어. 고려대 김성수, 연세대 백낙준, 그 다음에 이화여대 김한란. 이래가지고 초창기에는 다 독립운동 좀 했는데 딱 그 30년대 들어서 가지고 획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기 천황을 위해 죽어라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기사가 또 다 나고 연설문도 남아 있어서 그래갖고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949년도에 우리의 교육 이념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 고려대학교의 교수님이 그날 뭐 발표하는데, 논문 발표하시는데 이거를 뭐냐면 김대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이어가지고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 김대중이라는 분은 1953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하셨더라고요. 평생 50년을 하나의 어떤 그 정치 그 철학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로 평생을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사상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다? 홍익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홍익인간 이 글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이야. 이게 어디에 있느냐? 목포상고 교정에 딱 들어가면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목포상고 검색해 보니까 목상고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목포상고가 없어지고 거기 출신이잖아요. 거기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모교에다가 내려준 글 중에 뭐를 내려줬다? 홍익인간을 내려줬어. 이거 의미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이분의 정치 철학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게 유명한 건데 경천애인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너무 감옥에 많이 가 계셨더라고. 그리고 구금이 또 많이 됐어. 그래가지고 안 읽을 수 없게 책을 우리나라 대통령 중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책을 읽으셨고 많은 글을 쓰셨고 연설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기록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인류는 주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념 있죠. 이데올로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분이 쭉 관통하는 내용이 단어가 행복이야. 행복.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의 조건은 자유와 빵.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빵, 경제적인 거죠. 자유와 빵이 다 같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쇼비니즘과 국민 억압의 도구가 되기 쉽다. 우리가 건설할 문화는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겸비한 문화이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세계화 하는데 이 세계적인 보편성만 있어서는 안 돼. 이건 사실 허구야. 그렇잖아요. 바로 민족적 특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민족적 특수성을 잃어버리면 민족성이 없어지는, 그냥 힘이 큰 나라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이게 일본처럼 막 국수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세계적 보편성을 겸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옥중서신에 이제 단군 이야기가 나와요. 1980년대 옥중서신에 단군 신화의 홍익인간의 이상도, 이때는 신화라고 불렀더라고. 이제 교과서 바뀌어서 단군인데, 단군의 홍익인간 이상도, 공자의 인, 맹자의 왕도 정치,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연결된 정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유의 도덕은 불교, 유교와 융합하면서 꾸준히 유지해온 것입니다. 유불선 삼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버드대에서 미국 가서 연설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 연설문에 의하면 지배의 목적을 홍익인간으로 규정한 건국신화 때문에 백성 우선 민본주의의 원칙은 민족 정신 속에 확고히 새겨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원칙이 19세기의 동학이라는 토착 종교를 낳은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오늘 우리가 한 얘기죠.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가 가장 중요한 신조로 삼은 것은 인내천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늘처럼 섬기는 그 마음이었다. 그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홍익인간 때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많은 그 책이 너무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기에 다 있어. 그래서 홍익인간을 연설하신 대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간 존중, 생명 존중,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선진 국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정치가라는 사람은 홍익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홍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통을 이야기하셨어요. 소통하면서 반걸음만 앞서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정영훈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좀 있으면 퇴임하신대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야. 사실 단군이나 홍익인간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계속 나와야 되고 이렇게 연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홍익인간 이 이념 없애자고 하면 그걸 누가 지켜줄지 의문스럽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대학원을 가실 분이 계시면 가셔서 이런 논문을 써야 돼 이제. 지금 홍익인간 이념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비, 사랑, 배려. 그래서 특히 또 지금은 복지국가, 그 다음에 정의로운 국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홍익인간 이념에 이런 이념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 이념은 교육 이념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두 번째 연사는 연세대 조경철 박사님이셨어요. 이분은 고대 국가는 이게 지배자의 통치 이념이었다. 고대 국가에서는 그 가진 사람 몇이 이렇게 지배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통치자만 하면 돼. 노블레스 오블리주만 하면 돼.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는 이것이 복지 국가가 되고 바이 더 피플이 됐잖아요. 국민에 의한 이제 이런 정치가 되면서 상생 이념, 복지국가, 민주국가 이런 거에 이 홍익 이념이 결합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성균관대 교수 최문형, 이분은 이제 유학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익인간 교육 이념의 지향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내가 가진 걸 나누고 도와줄 줄 아는 인간으로 완성하게 하는 이념이다. 다 들어있잖아, 교육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이념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충북대 김용환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익인간의 세계 시민성하고 홍익인간의 장수 시민성, 이 두 가지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세계 시민성은 뭐냐? 세계 동포주의, 요새 많이 듣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또 철학적 근거 이라고 또 막 써놨어. 스토아 학파의 세계주의 정치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진 한계성이 있었다. 이건 잘못 쓰면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계몽주의가 연결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래서 1948년인가 9년에 세계 인권선언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해서 세계 인권선언이 요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1948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요새 하도 인권 하잖아요. 그래갖고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 이래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에게는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그 옛날부터 있어서 이미 세계 동포주의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익인간의 장수 시민성. 사람이 오래 사는데 그냥 생명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통공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성인문학이라 그래서 머리만 차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완성을 이루어서 죽어야지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PT 있잖아요. 거기 보면 1단계 뒤지는 사람, 돌아가시는 사람 할 때 천화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죽을 때 이게 이런 완성을 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똥 싸고 지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 인류를 위해서 완성된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홍익인간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시면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은 지속되어야 되고, 지금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또 막 자연의 문제, 파괴되는 문제, 인성 파괴되는 문제, 막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는 나라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세계가 같이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한 거에서 딱 맞는 이론이 뭐다?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라는 거예요. 널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이 이념이 이제 뜨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학술회의 서머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